봅시다. 잠깐 보고 우리가 지금 크게 보면은 두 단원 한 거예요. 두 단원. 지금 뭐 했냐면 경우의 수 수열 조합이랑 집합한 거죠. 네. 집합도 다음 주 월요일 날 집합하고 집합은 일단 뒷부분이랑 조금이랑 그 다음에 명제까지 해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 날도 간단히 시험 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딱 요 정도 수준 되는 문제를 할 거고, 지금 보시면 제가 다시 줬잖아요. 다시 뽑아줬잖아요. 그쵸? 숙제. 근데 명제 숙제? 어? 아니 지금 방금 다시 테스트 다시 뽑아서 줬잖아. 숙제라고. 알겠죠? 자, 오늘 우리 명제 할 겁니다. 명제 할 거고, 명제가 중간고사예요. 네, 명제 중간고사 시험 겁니다. 우선 중간고사가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명제까지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보통 니네 지금 학교마다 조금 상이하겠지만 원방, 도형의 이동, 집합, 명제 딱 여기까지가 중간고사예요. 그리고 함수엔 굉장히 많죠. 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그 다음에 경우의 수, 순열과 조합 이렇게. 근데 가끔 이게 좀 양이 많아가지고 명제에서 그 절대부등식 쪽 있죠. 산술기하랑 코시-슈바르츠 이 부분이 이렇게 빠지기도 해요. 네. 근데 어쨌든 기본적인 세팅은 이런 시험 범위입니다. 자. 오늘 이제 수업을 할 건데 명제를 나갈 건데요. 사실 너네가 배웠어도 명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옛날에 배웠을 때 명제 너무 어려워요, 절대분식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번 배웠어도. 왜? 교재가 없어요? 네. 교재 없으면 지금 뭐예요? 숙제 하나. 네? 숙제가 숙제가 이거예요, 이거. 숙제가 이거라고. 아니 오늘 할 게 지금 그거라고. 그러니까 명제 있어야 되잖아. 어? 개념 워크밖에 없니 이제? 내가 갖다 줄게요. 내 개념 워크밖에 안 준 거예요. 고마워요. 오. 네. 어쨌든 방금 시험 봐봐서 알겠지만 여러분, 물론 시험은 좀 더 어려운 게 나오는 게 맞는데, 그렇지? 시험 좀 어려운 게 나오는 게 맞는데, 지금 어쨌든 제가 열심히 개념 설명한 부분에 맞춰서만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 개념 배운 거를 베이스로 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게 부족하면은 봐봐, 내가 지금 설명 들은 것 중에서 사실 4번 빼고 다 이해 가죠. 당연히 그거 기반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 특별한 풀이법을 지금 얘기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명제도 똑같아. 그러니까 수학을 우리가 물론 이제 내신도 내신이야. 내신에서도 심화적인 문제를 풀려면 내용을 잘 모르면 절대 여러분 풀 수가 없어요. 미안 얘기지만 연습도 연습이고 풀어가는 것도 풀어가는 건데, 그런 생각조차를 떠오르지 않으면 그걸 백날 연습해봤자 소용이 없다고. 그래서 지금 오늘 방학 때 배울 때 확실히 좀 알았으면 좋겠고, 자, 그래서 명제 단원 더 심해요. 그게 우리 명제 단원이잖아. 이 명제 단원이 그 뭐라고 해야 돼? 지식의 깊이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척도가 달라요. 진짜. 그래서 진짜 명제가 뭔지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 집합이 뭐였죠? 집합의 정의가 뭐였어요, 저번에? 집합의 정의가 뭐예요? 혹시 기억나요? 집합의 정의? 누구나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이 집합이라고 했어요. 근데 잘 봐. 이 집합 다음에 무슨 단원을 배워요? 명제를 배우잖아. 집합 다음에 명제를 배운다고. 이 명제가 그럼 집합이랑 굉장히 연관이 있겠다 없겠다? 있어요. 그거 여러분이 지금 뭐 앞에 얘기할 수, 집합과 명제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혹시 얘기할 수 있니?
집합이 왜 집합과 명제가 서로 연관이 있다는 게 지금 머릿속에 없으시면 오늘 진짜 꼭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진짜 부탁이야. 자, 일단 명제란 무엇입니까? 명제. 네, 간단해요. 명제의 정의. 잘 모르시는 분은 이 개념 워크북에 보면 맨 앞에 제가 항상 개념을 넣었잖아요. 거기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자, 보면서 외우세요.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 뭐라고 써 있어요? 그 개념 워크북 펼쳐보세요. 네, 밑줄 치면서 할게요. 시간이 좀 없어서. 자, 뭐라고 써놨습니까? 참 또는 거짓을 분명히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 이렇게 써져 있죠. 벌써 2시간이 흘러가가지고 없어요. 문장 참 또는 거짓을 분명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이야.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어쩌라고가 나오면 명제가 아닙니다. 다시 뭐라고요? 어쩌라고가 나오면은 명제가 아니에요. 내 말 잘 들어봐. 자, x제곱은 2다. 명제입니까? 이 명제 아니에요. 어쩌라고? 그래서 x제곱 2야. 그래서 어쩌라고? 이 명제가 아니라니까. 근데 x제곱은 2인데 2이면 x는 0이다. 그럼 병신 새끼 이렇게 되잖아. 이게 틀린 거라는 확신이 있죠. 이게 바로 뭐라고? 명제라고. 알아들어? 차이가 알겠어? x제곱이 2다. 어쩌라고? x제곱이 2이면 x는 0이다. 그러면 얘는 틀린 거 맞죠? 이해했니? x제곱이 2이면 x는 유리수이다. 틀린 거 맞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명제라고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뭐이면 뭐뭐이다. 다시 뭐라고? 뭐뭐이면 뭐뭐이다 라는 문장이 기본적으로 깔릴 수밖에 없는 게 뭐뭐이면 뭐뭐해, 뭐뭐이면 뭐뭐이다. 보통 이런 것들이 뭐와 뭐를 판단하기 쉬워서 참과 거짓을 판단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게 쓰인다는 거야. 이해했니?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명제에서 수학이다 보니까 기호로 많이 쓰잖아요. P이면 Q이다 라는 이제 명제라고 썼을 때 왜 이런 기본 이런 세팅을 해놓냐면 이래야지 참거짓을 뭐하기 쉬우니까 판단하기 쉬워서예요. 내 말 알아들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x는 자연수다. 뭐 어쩌라고? 어쩌라고잖아. 그치? 근데 x가 자연수이면 x제곱도 자연수이다. 느낌이 싹 다르지? x는 어쩌라고? 근데 이게 알아들어? 뭐뭐 이면이 딱 붙는 순간 뭐예요? 참거짓을 판단할 수가 있게 된다고요. 그러면 P이면 Q이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기호로 쓰면은 어떻게 쓰게 해요? 명제 기호. 수학이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알아들어? 그때 이 P랑 Q를 각각 이름을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P이면 Q다 해서 P, Q를 뭐라고 하게? 이걸 조건이라 하는 거예요.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각각을 뭐라고 한다고? 조건. 그 조건이 뭐예요? 네. 위험 안 돼. 조건이 뭐예요? 조건. 이게 집합이랑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때는 뭐고? 참이고 어떤 때는 거짓인 걸 조건이라 하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 조건이 뭐라고요? 어떤 때는 참이고 어떤 때는 거짓인 걸 뭐라고 한다고? 조건이라 한다고. 예를 들어서 x가 3보다 크다. 이게 조건이에요. 왜? x에다 얼마 집어넣으면? 5 집어넣으면 뭐야 이거? 참이지. 근데 x에다 1 집어넣어봐. 거짓이죠. 이게 조건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x가 3보다 크면 x는 1 이상이다. 이거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인 거지. 왜? x가 3보다 큰 것들의 참인 것들을 이제 모을 거예요. 다시 이걸 조건이라 하는데 이 조건 중에 참인 것들의 모임. 다시 뭐라고? 조건 중에 모인 것들의 모임. 참인 것들의 모임은 우리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앞단원이 뭐였어? 집합이지. 그치? 너네 그 교회 가면은 가장 뭐라고 써도 항상 얘기하는 게 뭐지? 내가 진리요 맞냐? 어쨌든 뭐 내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나오는 그 진리 이게 무슨 말이야? 내 말이 맞다. 이게 참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조건 중에 참인 것들의 모임. 이 조건 중에 참인 것들의 모임.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진리 집합이라 하는 거야. 알아들어? 다시 명제
명제는 P이면 Q에다가 기본 세팅이야. 그래야지 참이냐 거짓이냐 판단하는데 그 중에 그 조건들의 참인 것들의 모임을 뭐라고 한다고? 진리 집합이라 하고 집합이다 보니까 집합은 기호로 뭐 쓰지? 대문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P이면 Q이다는 명제인데 진리 집합 P, 진리 집합 Q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이 명제가 뭐이려면 참이려면 예를 들어서 봐봐. 이 조건 P를 만족하는 게 1, 2, 3이었어. 조건 Q를 만족하는 게 뭐 3, 4, 5, 6이에요. 자, 이 명제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자, P가 2이면 Q도 있어? 없어? 없지. 자, P를 만족하는 3이면 Q도 뭐하죠? 만족하죠. 하지만 2는 여기에 없죠? 그치? 얘는 그럼 무슨 명제가 되는 거야? 거짓인 명제가 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거짓인 거죠? 여기서 1하고 뭐 때문에? 2 때문에 거짓인 거라고. 알겠어? 그래서 시험 문제 하나 나오죠. 졸라 잘 나오는 거 하나. 자, 이 명제가 거짓인 발레. 거짓인 발레는 바로 어디에 있죠? 앞에 거는 뭐하지만 만족하지만 뒤에 걸 뭐하지 않을 때 만족하지 않을 때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래? P, 진리집합 P는 만족하지만 Q는 만족하지 않을 경우 이거를 바로 이 명제가 거짓인 발레가 되는 겁니다. 이건 시험에 진짜 잘 나오니까 꼭 외우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명제가 참이려면 너네 잘 봐. 이걸 만족하는 모든 것들이 얘를 만족했을 때 이거이면 이거에다가 되는 거잖아. 맞지? 그렇기 때문에 진리집합 P가 Q에 모일 때 부분집합일 때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한다? 참인 명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제랑 집합은 이래서 연관이 있는 겁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단어의 핵심이에요. 알겠지? 이게 끝이에요. 자, 그래서 근데 집합에도 저번 시간에 집합을 배웠잖아, 그렇지? 집합의 종류에 대해서 배웠다고. 집합 무슨 집합도 배웠죠? 교집합도 배웠고 합집합도 배웠고, 맞아? 차집합도 배웠고 또 드모로간도 배웠고 막 이런 거 여러 개 다 배웠잖아. 그럼 여기서도 막 그런 내용이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이해하니? 그리고 이러한 참이 명제일 때 여러분 명제가 모이면 참이 되면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쓰냐면요. 이렇게 쓰기를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명제라고 얘기하는 거야. P이면 Q이다는. 하지만 얘는 짝대기 두 개 있잖아. 그럼 얘는 무슨 명제가 되는 거야? 참인 명제가 되는 거고, 맞아? 여기서 이거 슬래시 이렇게 그어버리면 얘는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참인 명제인지 거짓인 명제인지는 판단을 한 후 표시하는 겁니다. 알아들었어? 그러면 거꾸로 말해서 이렇게 나와 있으면 참인 명제가 된다는 거고, 숨어 있는 뜻은 뭐야? 집합, 진리 집합 P가 Q의 무슨 집합이다? 부분 집합이다라는 걸 숨어 있는 뜻이 된다 이 말이죠. 이해했지? 자,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렇게 P이면 Q이다가 나타냈을 때 여기 앞에 있는 부분, 앞에 있는 조건을 가정이라 하고요. 뒤에 있는 조건을 뭐라고 하냐면 결론이라 해요. 그래서 뭐뭐이면 뭐뭐이다 해서 앞에 걸 가정이라 얘기하고 뒤에 거 뭐라고 한다고요? 조건을 결론이라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뭘 배우게 되냐면요. 그 여집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뭘 명제에서도 뭐 하냐면 명제에서도 부정을 하게 됩니다. 자, 부정, 여기서 말하는 부정은 뭐냐면 아니야 이게 부정이에요. 그러면 집합 A의 부정은 뭐야? 다른 말로 하면 A의 여집합이겠죠. A가 아닌 거니까. 이해하지? 그래서 시험에 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이냐면요. 자, 이런 게 많이 나오죠. 그 모든 X에 대해서 뭐 P이다. 이걸 부정하는 모든 X에 대해서 P이다. 자, 이거를 뭐 하면 부정을 해봅시다. 이걸 부정하면 뭐게요? 이걸 부정하면 부정은 부정 말 그대로 뭐라고요? 부정은? 네, 그렇죠. 어떤 X에 대해서 뭐가 아니다. 네. 왜요? 그냥 배웠겠죠. 그쵸? 옛날에 그냥 모든을 부정하면 뭐고 어떤이고
그치? P를 부정하면 P가 뭐다? 아니다로 배웠으니까. 근데 그럼 P가 아니다라는 것도 기호로 쓰면 어떻게 쓰냐면 납P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내용이니까요. 이제 문제 풀면서 좀 더 설명을 하면서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개념 교재에 5페이지 필게요. 자, 5페이지에 뭐 사실 어려운 건 없습니다. 1번도 자, 2는 4의 배수이다. 이거 명제 맞아요, 틀려요? 뭐뭐이면 2이면 그러니까 이게 이 얘기 한번 잘 들어볼래? 이게 2는 4의 배수이다를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x가 2이면 거기다 써놔. x는 4의 배수이다.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뭐예요? 명제인 겁니다. 아마 이런 건 안 배워봤을 거야. x가 봐봐. x는 2는 4의 배수이다. 이런 문제가 명제로 바꾸려면 이렇게 바꾸시면 너네 생각하기 굉장히 편하다는 거야. 이거나 이 말이나 이 말 같은 말 아닐까요? 그렇지? 이 x나 이 x나 뭐 한 거니까 같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가 맞아요? 명제가 맞아요. 이해했니? 그럼 얘는 참인 명제야, 거짓인 명제겠어요? 네, 거짓인 명제가 되겠죠. 왜? 이 앞에를 만족하는 x 값은 뭐죠? 2고요. 뒤에를 만족하는 x 값은 뭐가 있죠? 4, 8, 12, 16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있는 2가 여기에 포함돼 안 포함돼?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얘는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라고. 알아들어? 자, 2번 장미꽃은 이건 개소리죠. 장미꽃은 아름답다 이런 거 나오는 건 절대 안 돼요. 3번 봐봐. 3번 4 더하기 6이 얼마래? 8이지. 맞아? 이거 잘 봐. 이거 명제야? 이거 오히려 이거 애들 헷갈려하면 4 더하기 6은 8이다. 이거 명제예요? 명제가 아니에요? 네, 명제. 그 다음에 4번 x제곱 빼기 1은 0이다. 이거 명제예요? 아니에요? 이거 명제 아니에요. 어쩌라고요? 자, x제곱 빼기 1이 0이다. 어쩌라고? 이해? x제곱 빼기 1은 0이다. 어쩌라고? 그래서 거기에 뭐가 붙어야 돼? 이게 명제가 되려면 x제곱 빼기 1이 얼마면? 0, 2면 x는 3이다. 이러면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고 x는 1이다. 이렇게 되면 모임 명제가 되는 거야? 참인 명제가 되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4번은 명제가 아니라 조건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1번에 4번 1-4번. 그래서 얘는 명제 아닙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다음 5번은 뭐 명제 맞죠? 참인 명제가 되는 거죠. x가 파이면 x는 3보다 뭐하다? 크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 알아들었죠? 자, 은근히 어렵게 나오는 경우, 이걸 이용해서 어렵게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번에 시험 볼 때 그런 거 한번 껴서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번 뭐 부정을 말하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봐봐. 2분의 1은 유리수이다. 너네 이거 부정을 하려고 하면요. 어릴 때 이런 생각 해보지 않았어? 2분의 1은 유리수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 있는 2분의 1도 부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2분의 1이 아니면 유리수가 아니다. 이런 거 돼요, 안 돼요?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2분의 1은 그냥 하나에 뭐 하는 거야? 상수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이건 아니라 모인 게 유리수인 걸 뭐 하셔야 돼? 부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은 뭐가 아니다? 유리수가 아니다. 다른 말은 무리수이다. 이거 부정하시면 되고요. 2루트 2가 3보다 크다를 부정을 하면요. 자, 크기는 크다, 작다, 같다가 있기 때문에 크다, 크지 않다는 작거나 같다로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부정이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니까 얘는 쉬워서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이제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5페이지 5번 보시면 느낌 사이죠? 무슨 집합을 구하래요? 진리 집합을 구하래.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이 진리 집합을 구하라는 건 다른 말로 돌려 말하면 뭐야? 참인 집합을 구하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대신 그거는 전체 집합의 일부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그래서 그 PX의 진리 집합을 구하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 이렇게 P 이렇게 구하고 쓰고 집합으로 표시해야 됩니다. 1하고 2죠? 이렇게 1, 2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Q는 X가 0부터 2 사이에 있는 거니까 Q도 1, 2 이렇게 0부터 1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니? x가 루트 2 사이에 있어. 자, 뭐 이거 다 아는 내용이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진리집합 구하라는 건 참인 걸 구하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 다 할 수 있고요. 너네 잘 봐. 이것도 선생님이 정확히 설명해 줄 테니까 한 번만 보세요. 아마 얘를 부정하라고 하면 얘 답이 뭐죠? 이거 부정하면 뭐예요? x가 0 또는 x는 1 이거 부정하면 뭐죠? x는 0이 아니면 그렇지, x가 0은 아니고 그리고 and x가 1이 아니다. 근데 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5를 부정하면 and다. 이건 틀린 얘기예요. 왜요? 이 왜 5월을 부정하면 and죠? and가 아니죠? 이게 다 모든 게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집합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얘를 앞에를 A라고 집합이라고 하고요. 얘 뒤에 거를 무슨 집합이라고 하면요? 여러분 B집합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A라는 집합하고 B라는 집합이 있는데 맞아? 만약 이 앞에 걸 명제를 만족하는 집합을 A라고 하고 뒤에 걸 만족하는 집합을 A라고 하는데 A 또는 B라는 건 여러분 무슨 빨이에요? 집합으로 따지면 A 합집합 B인 거예요. 인정해? 그렇기 때문에 얘를 뭐 하면 부정을 하면요 뭐가 되죠? A 여 교 B 연 거예요. 이해? 그래서 이 집합을 뭐 하면 부정을 하면요 이게 되는 거예요. 각각을 부정하고 합집합이 무슨 집합으로 바뀌었어? 교집합으로 바뀌었는데 저번에 내가 교집합의 정의를 설명해 줬을 때 and라고 얘기해 줬죠? 앞에 거 만족하면서 뒤에 거 만족하다고 했잖아요. 오케이? 그러니 각각의 개체로 합집합을 부정하면 뭐다? 교집합이다. 이건 아니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전체를 드모로간이야. 어떻게 보면 일종의 드모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아들어? 자,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7페이지에 이것도 여러분 알겠죠? 나피를 부정한다는 게 나피랑 똑같은 게 뭐야? 얘를 만족하는 게 P의 여집합인데 이거를 나피를 부정한다는 건 또 P의 여집합을 여집합한다는 거니까 P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피의 부정은 P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 만약에 서술형에 나온다면 여러분 꼭 이렇게 서술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모든 명제는 집합으로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게 명제예요. 자, 그렇게 해서 뭐 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게 되겠고요. 네, 8페이지 보세요. 8페이지에 17번 있죠. 요 라인에 별표 칩시다. 요게 또 시험 내신에 굉장히 여러분을 괴롭힐 거라는 걸 이제 뻔히 나오는 부분인데 17페이지에 8페이지에 17번, 18번, 19번 요 라인들 있잖아요. 요 라인이 어렵게 나오면 진짜 한도 끝도 없이 어렵게 나옵니다. 바로 킬러 아까 그 문제처럼 킬러 직전까지 어렵게 나올 수 있거든요. 다음 명제 중 옳은 것을 골라. 다음 명제 중에 옳은 것의 개수를 구하라. 옳은 거의 개수 구하라고 하면 진짜 미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나중에 한번 싹 정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17번에 1번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일단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잘 받아들이세요. 자, 1번 이 XZ는 YZ이고 이게 P고 이게 Q예요. 자, 이거 참인 명제일까요? 여러분 거짓인 명제일까요? 딱 보고 돼.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제발 봐봐. 방정식의 기본 한쪽을 0으로 만드는 겁니다. 넘기세요. 그럼 XZ-YZ는 뭐야? 0이죠. 그럼 Z로 묶어서 X-Y가 0이니까 얘가 참이 되려면 Z가 얼마이거나 0이거나 또는 X랑 Y랑 뭐 해야 돼요? 같아야 되는 거예요. 저거 Z가 아니야. 이거 Y야. 됐어?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건 얘야. 얘를 만족하는 건 그냥 얘지. 한번 물어볼게. 그럼 이 P면 Q이다. 이건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죠. 왜? 얘를 만족하는 얘는 얘를 만족해요? 안 만족하잖아요. 그래서 거짓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발레를 들려면 어떻게 발레를 들면 돼요? 누굴 통해서? 얘를 통해서 발레를 들면 됩니다.
그래서 발레를 들을 때 Z에다 얼마고 0이고 0이고 3이고 빼기 3 이렇게 해봐. 그럼 성립해 안 해 이거? 성립하지. 근데 이거는 안 만족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거짓이야.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된다. 그다음 두 번째. 이거 맞겠어요? 틀리겠어요? 왜 거짓이죠? 제가 영일 수가 있어요. Z가 0이면 이거 안 되잖아요. 네, 이거를 이제 풀기 위해서 Z로 뭐하면 묶으면 X 빼기 Y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얘는 이렇게 나왔다는 건 크기대로 가게 되면은 X 빼기 Y는 이리 봐. 눈에 보는 거 제발 보란 말이야. 여기 있는 파트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 넘기면 X 빼기 Y가 0보다 작은 건 100%잖아. 그럼 얘는 지금 뭐라는 거고? 음수인 거죠. 맞아? 그럼 Z가 뭐가 돼야지만 이거 만족하는 거예요. 양수. 네, 근데 Z가 양수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래서 틀린 거예요. 이해했어? 알아들어? 자, 3번은 1하고 3이니까 3이네요. 왜? 1, 3이 다 여기에 저기 뭐가니까 들어가니까.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3번이다. 아시겠죠? 이런 거 꼭 이제 해주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8페이지에 20번 보세요. 20번. 야, 이 20번 문제, 이 유형도 중요한데 8페이지 20번은 어때요? Q이면 나 P다가 뭐래요? 참이래. Q이면 나 P다가 참이래. 그럼 이거 딱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든다고요? 부분집합이다. Q가 뭐해? 그걸 봐봐. 이거 제발 이거 하라고 하면 꼭 이런 애들이 있어. Q가 나 P에면 참이다라고 하면요, P가 아닌 거? 이게 P 이렇게 그림 그리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냥 나 P에다 하면 그냥 P의 여집합을 한다면 그림 그리세요. 이렇게 푸는 게 더 쉬워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읽어봐. 자, 어떻게 읽냐면 너네 이 Q가 P의 여집합이 부분집합이면 이거 알아요? 각각을 다 여집합 시켜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 얘도 여집합하고 얘도 여집합하면요, 이 뚜껑이 반대로 바뀌는 거예요. 뒤집으니까 서로. 이거 알고 있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1번인 걸 확실히 알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9페이지 넘어갑시다. 자, 9페이지 넘어가시면 이제 23번인데요. 자, 아까도 말한 것처럼 P이면 Q이다가 뭐가 된대? 참이 된다는 건 P를 만족하는 게 Q. 몇 차 부등식이죠 지금? 1차 부등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뭘로 푸시면 돼요? 수직선으로 푸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23번 얘기한 거예요. 반드시 수직선으로 푸세요. 지금 이 문제야 굉장히 간단한 문제지. 23번만 23번. 23번 어떻게 풀어야 돼요? 수직선으로. P이면 Q이다가 뭐래요? 참이래매. 그러면 P가 Q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고, 그럼 P는 수직선 나타내면 A부터 어디까지고? 1까지고. 자, Q는 X가 빼기 이상이니까 이렇게 해줘야지 얘 흰색이 초록색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A가 빼기 1보다 어느 쪽에 있어야 돼요?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등호는 서로 붙어있기 때문에 부분집합은 서로 같아도 되는 거니까 A가 5 이상이다, 마이너스 2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게 이제 매우 어렵게 되면 이제 몇 차 부등식으로 나와서 2차 부등식 혹은 3차 부등식으로 문제가 나와가지고 풀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9페이지에 모든 어떤이라는 명제에서, 여러분 어떤이라는 명제에서 모든은 진짜 말 그대로 X에다 모든 거 다 집어넣을 때 뭐 해야 되는 거고 성립해야 되는 거지만, 어떤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몇 개만 만족해도 돼요? 최소 한 개만 만족해도 어떤은 뭐야 성립하는 겁니다. 써놔요. 그래서 어떤 명제가 뭐다? 명제가 참이다. 이 말은 뭐다? 그냥 적어도 한 개만 만족하면 돼요. 나중에 이제 심한 문제로 들어가면 이게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어렵게 나옵니다. 그 문제도 나중에 한번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한 개 어쨌든 하나라도 뭐 하면 만족하면 만족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뭘로 가냐? 자, 명제의 역과 대우인데 그 P 이게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P이면 Q이다라는 게 명제야. 역은 뭐죠? 역지사지가 뭐야? 입장 바꿔 생각해보라는 거잖아요. 역은 뭐야? 그럼 말 그대로 역은 서로의 자리를 바꾸는 거지. Q이면 P에다가 역이 되는 거고. 자, 대우는 뭐예요? 대우. 큐어라. 네, 서로 부정하면서 자리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나 Q이면 뭐다? 나 P이다. 이게 바로 뭐야? 대우가 되는 건데 하나 물어볼게요. 이게 당연히 또 시험에 나오는 거 하나 있죠. 뭐예요? 명제가 참이면 역도 참이다. 이건 맞을까요? 틀릴까요? 왜요? 항상 얘기하는 거. 왜? 왜 틀려요? 왜 명제가 참이면 역은 참이 아니죠? 모든 걸 뭐로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번 단어는 모든 걸 뭘로 얘기하는 거라고? 집합으로 얘기하는 거라니까. 그럼 P이면 Q에다가 참이려면 집합으로 표시해보라고요.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부분 집합이에요. 물론 뭐 할 수도 있어요? 같을 수도 있지. 맞아? 그러니까 얘를 역을 취한다는 건 거꾸로잖아.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Q를 만족하면 P를 만족해요? 아니죠. 근데 지금은요. Q를 만족하면 P를 만족해요? 되죠. 그러다 보니까 헷갈린 거야. 그러니까 명제가 참인데 역이 참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때로는 참이 되는 게 맞는데 때로는 뭐가 되기도 하죠? 거짓이 되는 거예요. 둘 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 써놓으세요. 뭐라고 쓰시면 자, 역은 뭐가 될 수도 있고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데 자, 참일 때는 유일하게 뭐다? 이때가 중요한 거죠. 명제가 참인데 역도 참이다. 이때는 유일하게 뭐다? P랑 Q랑 서로 뭐 할 때다? 같을 때.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 P랑 Q랑 같지 않으면 무조건 뭐가 돼? 네, 명제의 역은 거짓이 되는 겁니다. 이해니? 물론 이 참인 명제에서 참인 명제 P이면 Q이다 해서 이거의 역이 참이 되는 경우는 P랑 Q랑 뭐 할 때? 같을 때고.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어려운 문제의 일부분으로 나오게 되니까 꼭 기억하세요. 전 분명히 얘기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대우는 당연히 뭐예요? 대우는 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얘기한 그거죠. 이 명제가 참이야. 그러면 P이면 Q 이게 참인데 그럼 이게 참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걸 뭐 한 거? 부정을 하고 여집합을 해주고 얘도 무조건 만족하는 거 맞지? 그럼 얘를 또 거꾸로 말하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Q의 여집합이 나Q죠. 나Q이면 나P이다가 당연히 되는 거다. 이해하셨니? 이렇게. 그래서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그래서 명제가 참이면 이건 뭐 안 적어도 돼요.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거니까. 대우도 뭐다? 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너네 아마 역은 몰랐을 거야. 이 디테일하게 이거 꼭 기억하세요. 내신에 나오니까.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써먹냐면 이런 거죠. 잘 봐. 명제를 부정하죠. 그치? 명제를 다시 뭐 하자고요? 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는데 이 명제가 너무 거북스러워. 내가 이걸 생각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럼 뭘 사용한다고? 대우를 사용하는 거야. 왜? 대우가 참이면 무조건 명제도 뭐니까? 참이니까. 내 말 이해했어? 그게 거북스러웠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거북스러웠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네, 여기는 뒤에 아마 뒤에 있을 것 같은데 일단 30번부터 볼게요. 이거 은근히 까다롭거든요. 못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많은 것 같은데 막상 해보면 또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30번 보면은
자, 한번 볼게요. 자, 이 명제 참일까요, 여러분? 기억. 아닙니다. 얘는 자, 기억 이거를 만족하는 애들은 뭐죠?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거의 진리집합. 얘기해 보세요.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0보다 크다 진리집합. 실수. 땡. 잘했어요. 그래도 말 잘했어.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0보다 크다의 진리집합. 오늘 근데 원래 제곱하면 실수로 원래 문제에서 실수가 나왔어요. 근데 x, y 실수라고. 원래 실수로 뭐 하면 제곱하면 뭐죠? 양수. 0 이상이죠. 양수 아니고 0 이상이라고 해야 돼요. 아, 이거 네, 0 이상. 그러면 얘의 진리집합은 뭐예요? 이거 지금 해야 돼. 안 그러면 너네 되게 힘들다니까. 얘의 진리집합. 얘의 진리집합은 뭔가 저걸 만족하는 집합. 근데 x가 0이고 y가 얼마면? 0이면 다시 보라고? x도 0이고 y도 0이면 0 나오잖아. 그거 제외하고 나머지 다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 뭐라고 써야 돼? x가 0이 아니고 자 x가 0이고 y가 0인 것이 뭐야? 발레죠. 이게 뭐라고? 이것이 발레잖아. 그럼 이거 아니면 다 되는 거지. 근데 x가 0이고면 엔드지. y가 0이다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거를 부정하면 된다니까. 근데 발레라는 건 여집합이잖아요. 저게 아니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뭐라고 쓰면 돼? x가 0이 뭐하고? 아니고 또는 y도 뭐도 아니다. 0이 아니다가 이놈이 바로 저거의 진리집합이에요. 아, 진짜라니까. 이거 아마 몰랐을걸? 빨리 적으세요.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보다 뭐하다? 크다의 진리집합은 뭐라고? 발레를 생각하면 저게 0보다 무조건 0 이상인데 0일 때는 둘 다 뭐일 때예요? 둘 다 0일 때죠. 둘 다 0일 때. 이 둘 다 0일 때는 게 돌려 말하면 x는 0이고 y도 뭐다? 0이다야. 이게 아니면 되는 거니까 얘를 부정한 거라고. 그래서 x가 0이 아니고 또는 y가 0이 아니다가 저 앞에 거에 뭐야? 진리집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뒤에 거는 x 더하기 y가 뭐다? 0보다 여기 x 더하기 y가 0보다 큰 건 매우 뭐하죠? 매우 많죠. 네. x 더하기 y가 0보다 큰 거는 매우 많죠. 여기 앞에가 모여도 돼요. 음수여도 되는 거지. 여기가 빼기 2, 여기가 뭐 5 이렇게 돼도 되는 거고, 물론 둘 다 모여도 되는 거고, 양수여도 되는 거고. 겁나게 많다. 자, 이제 물어볼게요. 자, 기억 참인 명제예요, 거짓인 명제예요? 네, 거짓입니다. 왜 거짓이죠? 얘는 이것만 아니면 돼. 0만 아니면 둘 중에 하나가 0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한정돼 있죠. x랑 y 중에 뭐가 한정돼 있냐면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양수가 돼야 돼요. 근데 여기 뒤에 거는 그러면 둘 다 모이면 예를 들어서 여기는 빼기 3 빼기 2여도 성립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얘는 빼기 3 더하기 빼기 2 하면 양수 나와, 음수 나와? 음수 나오는 거니까 얘는 거짓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모이면 0이면 이거냐. 여러분 봐요. 이거는 쉬워요. 얘가 0이려면 실수 제곱 더하기 y제곱이 0이려면 둘 다 뭐가 돼야 되죠?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만족하면 당연히 얘도 뭐하죠? 만족하기 때문에 니은은 맞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디귿. 자, 계속 얘기하지만 이런 거 여러분 절대 예시로 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한쪽을 뭘로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요? 0으로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넘겨서 x제곱 빼기 y제곱이 0보다 뭐하다? 크다. 즉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가 0보다 뭐하다? 크다. 이렇게 바꿔주시는 게 맞다고. 이해했니? 이렇게 바꾸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둘이 곱해서 0보다 뭐하다고 했기 때문에 크다고 했기 때문에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x 더하기 y도 0보다 크고 x 빼기 y도 0보다 크거나 또는 x 더하기 y가 0보다 작고 x 빼기 y도 0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된다고. 이해니?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푼다고 했을 때, 자, 근데 이거랑 엮어야 되는 건데 솔직히 잘 모르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걸로 가지고는 풀기가 너무 뭐한 거야?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그냥 발레 드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x가 얼마고 예를 들어서 빼기 3이고 y가 빼기 2여도 얘는 성립하지만 뒤에는 성립해요 안 해요? 성립 안 하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된다? 거짓이 되는 거야. 알겠어? 자 다시 그래서 이거 참 거짓을 판단하는 것 중에 1순위가 뭐냐면요 한쪽을 0으로 만들어 하는 게 1순위긴 해요. 안 되면 뭘 들으라고? 발레를 들어요. 발레는요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 거짓이니까. 알겠지? 이해니?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니네 은근히 내가 11페이지에 있는 뭐 10페이지에 있는 것들 한번 풀라고 하면은 네, 틀릴 수도 있어서 이따 한번 네, 시키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 아니네요. 네. 자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을 한번 배우도록 하겠는데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은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네, 어떤 거?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게요?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게요? 참인 명제에서만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명제가 모일 때 참일 때만 시작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명제가 모일 때 참인 명제에서만 출발하는 거예요. 즉 P이면 Q이다가 모일 때 참일 때만 설명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야. 알겠어? 자, 그 다음에 너네 은는 이가 있지. 물론 이 말이 틀린 얘기지만 주어가 보통 은는 이가 주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주어 입장에서 생각하세요. 다시 뭐에서? 주어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다시 뭐 입장에서? 주어 입장에서. 잘 봐. 내가 물건이 많아. 물건이 충분히 많으면 물건을 줘요, 받아요? 내가 물건이 너무 많아. 그럼 내가 물건을 주겠어, 받겠어? 주겠지. 그래 안 그래? 내가 물건이 없어. 그러면 물건을 받아요, 줘요? 받아야지. 그치? 그러면 물건을 주는 건 뭐에서 주는 거고? 충분 필요 중에서 한번 얘기해봐. 물건을 주는 거는 충분해서 주는 거고 물건을 받는 건 필요해서 받는 거지.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지금 P이면 Q이라는 게 참인 명제잖아. 그럼 P 입장에서 40%를 Q한테 갔지. 그럼 P는 뭐 하는 입장이야? 주는 입장이고, 그렇지? Q는 뭐 하는 입장이야? 받는 입장이잖아. 그럼 여기서 주어 입장에 생각하면 돼요. 그럼 P는 뭐야? Q이기 위한. 네, 그냥 P만 생각하는 거야. P 입장에서. P가 Q이기 위한 뭐예요? 충분. 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Q 입장에서는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하면 되지.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Q가 P이기 위한. 이해가? 근데 이렇게 참인 명제에서는 부분 집합이다 보니까 둘이가 뭐 할 수도 있죠? 같을 수도 있다고. 그래서 P도 P이면 Q이다도 참이고 Q이면 P이다도 참이면 둘이 동시에 만족하면 말 그대로 P와 Q는 뭐 하는 상황이야 지금? 같은 상황이죠. P랑 Q랑 같은 상황이면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죠? 두 집합이 똑같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뭐라고 해? 필요 충분 조건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주어 상관없이 뭐다? 필요 충분 조건이다. 다 기억나시죠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까? 뭐 크게 어려운 건 없고. 그러면 어쨌든 다음이 필요 조건이냐 충분 조건이냐 필요 충분 조건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 그럼 무조건 무슨 명제다? 참이 명제다 해서 여러분 참이 되도록 명제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 파악하시는 거예요. 은근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가 은근히 어렵냐? 11페이지에 34번 보세요.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11페이지에 34번. (34번) 11페이지에 34번. 제가 돌아다니면서 34번이에요. 33번 아니고 34번. 제가 돌아다니면서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어?
이거. 근데 이 내가 보니까 여러분이 지금 틀리는 것들이 2번하고 3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맞은 사람도 있지만 2번, 3번이 조금 애매하신 것 같거든요. 봐봐, 나 좀 봐봐. 딴 건 됐고 이제 2번하고 3번인데 x 더하기 y가 정수인 것은 x, y 모두 정수다. 오늘 잘 봐. x 더하기 y가 정수려면 정수 더하기 정수도 뭐예요? 정수가 되는 거고 3.5 더하기 2.5도 정수가 되는 거잖아요. 맞지? 얘가 되는 거는 얘가 되는 건 얘밖에 말을 안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얘의 부분집합이죠, 그렇지? 얘가 얘의 부분집합이라는 건 화살표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 입장에서는 뭐에서 받은 거야? P로에서 받은 거니까 얘가 P로가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3번에 별표 쳐놓으세요. 3번 좀 많이 틀리셨는데 3번에 별표를 쳐놓고 뭘 하냐면 도형이 나오잖아. 얘는 무조건 정의대로 푸시는 거야. 도형이 나오면 무조건 뭐대로 푸는 거라고요? 정의. 오케이? 너네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가 뭐예요?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가 뭐야? 두 변의 길이가 뭐하다지? 같다야. 그 말은 A랑 B랑 같거나 또는 B랑 C랑 같거나 또는 C랑 A랑 같은 게 이등변 삼각형이죠. 근데 정삼각형의 조건은 뭐야? A랑 B랑 C랑 뭐하죠? 같은 거예요. 이해니? 그럼 이등변 삼각형에서 또는은 얘 라면 또는 밥 기억나? 라면만 먹어도 되고 밥만 먹어도 되고 둘 다 먹어도 되는 거잖아. 그럼 이 세 개를 모두 만족하면 그게 얘죠. 맞아? 그렇기 때문에 얘가 얘 뭐가 되는 거야? 포함이 되는 거라고. 알아들었니? 그러니까 이거를 분류하면 굉장히 많죠. A랑 B만 같은 경우, B랑 C만 같은 경우, C랑 A만 같은 경우, A랑 B랑 C랑 같은 경우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굉장히 많은 것들 중에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얘는 무슨 조건이 되는 거야? 필요 조건이 되는 거야. 알아들었어? 얘가 얘의 부분집합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얘 입장에서 화살표가 어떻게 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필요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 3번 다 필요해요, 필요. 충분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충분 조건, 필요 조건도 지금 말한 거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 까다롭고 딱 두 개만 배우고 이제 끝나게 되는데 자, 그 증명을 할 건데 잘 들어보세요. 네, 이런 설명은 더 이상 들어서도 안 되고 지금 듣고 끝내야 됩니다. 근데 증명에는 무슨 증명이 있는지 알아요 혹시? 증명에는 기납. 아니야, 일단은 크게 보면은 직접 증명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간접 증명이 있어요. 직접 증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니네가 했던 거야. 그 이등변 삼각형에 밑변 양 끝각의 각이 서로 뭐하다? 같다 증명하실 때 어떻게 증명했지? 여기서 뭘 내려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 맞아? 이 두 삼각형의 모임을 이용해서
합동임 유형에서 증명했잖아. 차례 들어간 거예요. 어떤 것들을 이용했냐면 뭘 이용한 거야 이거? 이디면 삼각형에 뭘 이용하고 정의를 이용해서 차례대로 증명을 했죠. 순서에 맞춰서 증명하면 그게 바로 무슨 증명이 되는 거예요? 직접 증명이 되는 거예요. 알겠니? 그럼 간접 증명은 왜 하는 걸까? 이렇게 순서대로 하기가 쉬워서 하는 것과 어려워서 하는 걸까? 어려워서 하는 게 간접 증명이에요. 그럼 간접적으로 한다는 건 다른 걸 뭔가를 이용한다는 거고, 다른 걸 이용하는 거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방금 배운 명제가 모이면 참이면 모두 참이다. 대우도 참이다. 맞아? 거꾸로 하면 대우가 참이면 뭐야? 명제도 참이다지. 내가 이 명제가 참인 게 직접 하기가 어려우니까, 맞아? 대우를 이용해서 했잖아. 그래서 간접 증명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대우법이에요. 이거 허투루 들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가끔 서술형은 나옵니다. 다음에 증명하시오 하는데 대우법과 기류법을 써서 증명하시오 문제가 나온다고. 그때 여러분이 정확히 쓸 줄 알아야 한다니까. 그래서 어쨌든 대우법이 있고 그 다음 또 하나 뭐가 있다고요? 기류법이 있어요. 기류법. 대우법은 간단합니다. 바로 뭘 써서? 대우를 써서 증명하면 대우법이에요. 알겠죠? 그럼 기류법이란 뭐냐? 기류법은 근데 이제 잘 봐. 어떤 명제가 대우를 명확하게 쓸 수 있으면 대우법을 쓰시면 돼요. 알겠어? 근데 어떤 명제가 대우를 정확히 쓰기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 대우를 쓰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무슨 법을 쓰면 된다고요? 기류법을 쓰시면 됩니다. 그럼 기류법이라는 건 뭐냐면 어떻게 이거 기류법 혹시 아니? 결론을 뭐해서? 결론을 부정해요. 다시 뭐 한다고요? 결론을 부정해서 증명을 합니다. 결론을 부정해서 증명을 했더니 뭐가 생기냐면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꼭 있어야 돼. 결론을 부정한다는 걸 써놓고요. 모순이라는 단어를 꼭 쓰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왜 틀린 거야? 처음에 결론을 뭐 했기 때문에? 부정을 했기 때문에 틀린 거지. 그럼 부정한 게 잘못된 거잖아. 그럼 부정에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집합에 여집합하면 자기 자신이잖아. 그래서 부정에 부정하면 자기 자신이 되는 거여서 원래 명제가 뭐다? 참이다. 이렇게 증명하는 게 기류법입니다. 이해하셨어? 자, 그래서 14페이지 볼게요. 14페이지에 잘 들어봐. 그러니까 이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43번과 43번과 45번을 한번 잘 보세요. 차이점을. 너네 자 43번은 이렇게 나왔지. 43번은 1번 의의사야. 어떻게 나왔니? n제곱이 모이면 짝수이면 n도 뭐다? 짝수이다라고 뭐뭐이면 뭐뭐이다라고 명제가 정확히 나왔죠. 그러니까 못 쓰기 쉬워요. 대우를 쓰기 쉬워? 안 쉬워. 쉽지. 그러니까 대우법 쓰라고. 이해했니? 근데 옆에 보세요. 루트 2는 뭐이다? 유리수 45번 뭐라고? 45번에 보면은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이렇게 나오잖아. 이거 대우 쓰기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대우 쓸 수 있어?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대우가 뭐야? 쓰기 어렵지. 그러니까 무슨 법 쓰라고? 기류법 쓰라고.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거 하나만 딱 보여주고, 자, n제곱이 모이면 짝수이면 n도 짝수이다. 자, 대우 써봐. 어떻게 써야 돼? n도 짝수가 아니다는 건 뭐야? 짝수가 아닌 건 홀수죠. 그래서 n이 모이면 홀수이면 대우를 쓴 거죠. 대우 이렇게 쓰야 대우. n제곱도 뭐다? 홀수이다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n이 홀수라 했기 때문에 n을 2k 빼기 1 이렇게 쓰는 거고, 반드시 여러분 k는 자연수 이런 거 안 쓰면 틀립니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래야지 집어넣으면 1, 3, 5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리고 n제곱도 홀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 집어넣으죠. 그럼 n제곱은 4k제곱 빼기 4k 플러스 1 되잖아요. 여기까지 이해? 그럼 여러분 짝수냐 홀수냐는 결론적으로 2로 묶이냐 안 묶이냐는 거야. 이해 갔어? 그래서 얘 둘을 뭐로 묶어서? 2로 묶어요. 2로 묶으면 2k제곱 빼기 2k에다가 더 이상 안 묶이니까 플러스 1이라고 보세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2k제곱 빼기 2k도 자연수 아니겠어요? 그러면 2 곱하기 자연수 더하기 1면 얘는 뭐야? 홀수를 의미하는 거지. 그래서 얘도 2의 배수가 2의 배수다 하나 더 했기 때문에 얘도 뭐다? 홀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우가 모임으로 참임으로 명제도 뭐가 되는 거야? 참이 되는 거야. 이해하셨니? 니네 얘 왜 잘 봐. 얘 왜 대우 썼는지 알겠어요? 너네 n제곱이 짝수라고 하면요. n제곱을 뭐라고 써야 돼? 2k로 써야 돼요. 그럼 n은 어떻게 하는 거야? 루트 2k. 벌써 여기서부터 기분이 나쁜 거라고. 알아들어? 그래서 이걸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직접 증명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뭘 쓰는 거야? 대우를 쓴 거라고. 알아들었어? n제곱이 모이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n이 모일 때 n제곱을 이끌어내는 게 쉬울 거 아니야. 순서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대우법 쓰는 거라고. 이해했죠? 그 다음에 2번은 이렇게 나오죠. x 더하기 y가 2보다 뭐하면 크면 x, y 중 적어도 하나는 1보다 크다. 자, 너네 하나 물어볼게. 얘 부정해보세요. 뭐예요? x, y 중 적어도 하나는 1보다 크다. 이거 부정해. 둘 다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요. 왜 그래요? 이거를 만족하는 거 써보면요. x가 1보다 크다. 적어도라는 건 얘만 해도 되고 또는 얘만 해도 되는 거고 둘 다 해도 되는 거지. 이걸 부정하는 거야. 이걸 부정하니까 x가 1 이하 and y가 1 이하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해했니?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문장을 부정한 게 얘가 되는 거예요. 알아두세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대우법이 되는 거 아니야. 이거를 부정하면 이거이면 x 더하기 y가 2다를 부정하면 크다의 부정은 작거나 같다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푸는 거라고. 그럼 1 이하 1 이하인 거 당연히 더하면 뭐 이하겠어요? 잘 보이지? 그래서 대우법 쓰는 거라고. 근데 이렇게 증명하려고 하면 이거 잘 보여요? 잘 안 보인다고 솔직히. x 더하기가 2보다 큰데 저보다 이거 뭐 헷갈린다고. 그래서 무슨 법 쓰는 거라고요? 대우법 쓴다고요. 보면 잘 보이잖아요. 이해해? 이런 거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진짜. 자, 그 다음에 45번인데 자 45번에 1번이에요. 자, 이건 좀 어려우니까 잘 보세요. 옛날에 배웠다고 쳐도 아마 여러분 다시 하라고 하면 못할 거예요 아마 이거는. 자, 봐봐.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루트 2는 뭐죠? 다른 말로 하면 무리수이다를 증명하는 거예요. 자, 얘는 대우를 쓰기 쉽다 어렵다? 뭐뭐이면 뭐뭐이다 꼴이 아니잖아. 대우 쓰기 어렵죠. 만약에 이거 뭐뭐이면 뭐뭐이다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까 가르쳐줬잖아. x가 모이면 루트 2이면 x는 유리수가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굉장히 번거롭죠. 네,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 대우로는 힘드니까 뭘 쓰라고? 귀류법을 쓰라고. 귀류법은 자 얘가 x가 루트 2이면 x는 유리수가 아니다니까 얘가 보면 어떻게 보면 얘가 결론이에요. x가 루트 2다가 가정이 되는 거고. 그럼 이 결론을 뭐 하는 거야? 부정을 하는 거거든. 그럼 유리수가 아니다를 부정하면 유리수다지. 그래서 자 루트 2가 뭐이다? 유리수라고 뭐 하면 가정하자 이렇게 쓰는 거라고. 이해했니? 그럼 여기서 특히 이런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등변 삼각형, 정삼각형, 직사각형, 직각삼각형, 아니 직각삼각형으로 뭐야? 정사각형 이런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정의를 쓰는 거야. 너네 유리수의 정의가 혹시 아니? 유리수의 정의가 뭐예요? 유리수의 정의. 유리수는 A분의 B꼴이 되며 이때 A와 B는 이게 아니 서로소인 서로 네. 더 이상 약분이 안 된다는 거죠. 오케이? 더 이상 안 돼. A와 B는 서로소인 자연수. 서로소라는 건 더 이상 약분이 뭐 하는 거? 안 되는 게 서로소입니다. 이해니?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출발을 하는 거야. 어떻게 출발하냐? 유리수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루트 2는 A분의 B다. 그럼 B는 루트 2A다. 이렇게.
근데 b제곱은 2 곱하기 a제곱이다. 오케이? 이해하죠? 근데 너네 잘 봐. 이건 보면 알아. 봐야지 알아. b제곱이 2의 배수인 거잖아. 그럼 b는 무조건 뭐예요? 2의 배수죠. 인정해? 다시 b제곱이 뭐의 배수면? 2의 배수면 b는 무조건 2의 배수죠. 왜냐면 b제곱이란 게 기본적으로 b를 몇 번 곱한 거야? 2번 곱한 거잖아. 둘 중에 하나는 최소한 2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b는 뭐의 배수? 2의 배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b는 뭐의 배수고? 2의 배수고, b가 a의 배수라 했기 때문에 b를 뭐라고 해서 2k라고 잡아요. 물론 k는 자연수로 합니다. 뭔가 새로운 게 나왔다면 다시 대입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여기다 뭐 해줬더니 대입을 했더니 자 b제곱이 여기에 이 대입하면 4k제곱이 나와서 4k제곱이 2a제곱이 나와서 결국 a제곱이 또 얼마가 나오냐면 2k가 나온다고. 그럼 이 말도 또 무슨 말이야? 그러므로 a도 뭐의 배수? 2의 배수가 나오는 거예요. a제곱이 2의 배수가 나왔기 때문에 a도 2의 배수죠. 자 근데 b도 2의 배수고 a도 뭐의 배수면? 2의 배수면 문제에서 분명히 유리수라고 했는데 유리수는 a와 b가 서로소죠. 그럼 지금 a와 b가 둘 다 똑같이 2의 배수잖아. 그럼 서로소예요 아니에요? 서로소가 아니죠. 그래서 서로소가 아니기 때문에 뭐가 일어난다? 이제 모순이 일어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와 b가 뭐다? 모순이다. 그러므로 뭐가 틀렸다? 처음에 유기수가 아닌 게 틀렸다. 그러니 뭐다? 무리수이다.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야.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빈칸 문제로 많이 나와요. 뭘로 많이 나온다고요? 빈칸 문제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여기서 보통 명제가 어렵다 A가 여기서 나오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여러분 이제 끝났어요. 자 이거 하나 설명하고 문제 풀고 네 좀 쉬었다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 이제 48번인데 이거 하기 전에 3단 문법을 해야 돼요. 니네 3단 문법 들어봤죠? 뭐 혹시 알아요 3단 문법? 이거지. A 뭐지? 그 3단 문법 갑자기 까먹었니? 나는 뭐지? 사람은 배고프다. 나는 배고프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다. 뭐 이런 거. 사람 같은 사람 다 죽는 건가? 자 그래서 3단 문법이 어쨌든 A이면 뭐이다? B이다. B이면 C이다. 이렇게 나오고 그러므로 C는 뭐다? A다. 이게 3단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A에서 B로 가고 B에서 C로 갔는데 C에서 다시 뭐로 가면? A로 가게 되면 결론적으로 A, B, C가 계속 뭐하고 있지? 반복되고 있죠? A가 C, C가 A. 아 A가 C 나오고 A가 미쳤어. 네. A가 C다. 뭘 고마워. 쉬고 싶구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이게 3단 문법인데 여기서 하나 더 얘기하고 싶게 여기서 플러스 알파. 네. 그 다음 것까지 얘기하려다 보니까 그랬어요. C가 만약에 뭐랑 같으면 C가 A다까지 추가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A, B, C가 다 연결되는 거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면 A, B, C가 뭐해지는 거야? 다 같아지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알겠지? 3단 논법에다가 맞아? 저 끝에다가 C에서 A까지 가는 게 추가되면은 A, B, C가 다 뭐해지는 거라고? 같아지는 거예요. 꼭 기억해. 네, 잘 나오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네, 내용은 다 끝냈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이제 쉴 거냐면 네, 벡터 유제 이건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어차피 그게 다 있는 게 스텝 1이거든요. 스텝 1을 지금 풀고 네, 쉬도록 할게요. 자, 스텝 1 52번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할 거냐면 62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2번부터 62번까지 하고 네, 쉴게요. 중단을 맞추는지. 네. 중단을 연습인데 스텝 1이 네, 유형이 있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네, 그냥 건너뛰기만 하겠습니다. 자, 너 3 더하기 4는 얼마예요? 네.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아니야, 그건 7이야. 3 더하기 4, x가 3 더하기 4이면 x는 7이다. 네, 그거 맞아요. 어쩌라고는 이런 거야. 답을 내리지 않을 때가 어쩌라고요. 자, 3 더하기 4는 하고 물어봤죠.
근데 뭐라고 얘기했지? 답 내렸죠. 이건 명제라고. 3 더하기 4는? 라고 물어보면 이거는 명제가 아닌 거야. 봐봐. 이건 명제가 아닌 거야. 이해했어? 아, 이게 x제곱 빼기 1이랑 다르지. 이거는 자, 얘는 우리가 누구나 계산할 수 있는 거고. 맞아? x제곱 빼기 1은 0이라고 했을 때, 맞아? x는 뭐죠? 1이면 뭐가 되고? 참이고 2면 거짓이잖아. 어떤 때 참이고 어떤 때는 거짓이야. 이런 명제가 아니지. 참이라는 거 거짓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해요? 명제라고 하잖아요.